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질문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꼭 남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기억력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걸 많이 본 건 하루를 살아갈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통증 이야기도 병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 준비를 잘해왔다고 평가받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연금도 있고 큰 빚도 없고 자녀들도 각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몇 달 전 은퇴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평생 교단에 계셨고 주변에서는 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은퇴에 걱정 없겠네요. 노후 준비 모범 사례네요. 실제로 퇴직 직후에 몇 달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평일에 여행을 다녔고 사진을 찍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식당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은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행이 일상이 되지 않자 하루를 채울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사람을 만날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준비했지 삶을 준비한 건 아니었구나. 더 힘들었던 건 관계였습니다. 평생 직장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할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시간이 남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노후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늘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연금, 보험, 집, 통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노후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일 뿐 노후를 버텨내는 힘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이유, 하루를 채울 일정, 사람과 연결되는 고리, 그리고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반대로 돈은 충분하지만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우울, 무기력, 불면, 통증, 시작은 모두 같습니다. 하루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입니다. 60에 은퇴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아무런 구조 없이 보내는 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많이 드는 취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의미 있고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노후의 삶을 실제로 지탱해주는 활동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을 낮추고 치매 가능성을 줄이며 우울을 예방하고 하루의 리듬을 되찾게 하는 취미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 한 가지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하면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신체 활동 취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요즘 내가 이렇게 허전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돈도 기억력도 아닙니다. 몸을 쓸 이유입니다. 노후에 몸을 쓰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근육일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이려는 의지입니다.
은퇴 전에는 출근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약속이라는 강제력이 있었고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몸을 쓰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도 함께 약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면서 점점 밖에 나가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사람도 줄어들고 결국 집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흐름을 초기에 끊지 못하면 노후는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60대에 계신 분들께 항상 같은 말을 드립니다. 아직 몸이 말을 들을 때 몸을 쓰는 취미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을 걷는 일입니다. 등산이라고 하면 힘들고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등산은 정상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근처 낮은 산, 완만한 둘레길이면 충분합니다. 등산의 가장 큰 장점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은 노년기에 무너지기 쉬운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등산은 전신을 고르게 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체 근력은 물론이고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과 균형 감각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해도 좋고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정 모임에 꼭 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께도 잘 맞는 운동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은퇴 후 거의 집에만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집 근처 산책로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네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날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탁구는 공을 눈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몸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와 신체가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순발력, 집중력,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와 허리, 몸통까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느끼기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만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든 분들께 탁구는 아주 좋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아 운동을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덕분에 낙상 위험도 낮아지고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폐 기능입니다. 수영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폐활량과 호흡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던 분들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서 호흡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노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다만 노년기에 걷기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혈압이 있거나 아침에 어지럼을 느끼는 분들은 이른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녁에 걷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걷기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이 분산되어 무릎 부담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등산이 힘든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 하체 근력뿐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호흡이 편해지고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5가지 활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몸을 계속 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몸을 쓰는 이유가 사라지면 삶의 리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쓰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의 절반은 지킨 겁니다. 이어서 몸보다 더 빨리 늙기 쉬운 뇌와 마음을 지키는 취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노후의 우울과 치매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들입니다. 몸이 아직 움직여도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걸음도 괜찮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어 보이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집중이 안 됩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뇌를 쓰지 않는 생활이 오래 이어진 결과입니다. 은퇴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끊임없이 있었고 사람을 상대해야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모든 자극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뇌는 쓰이지 않는 근육처럼 빠르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뇌를 자극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취미는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를 아이들 놀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뇌 자극 활동입니다. 종이접기를 할 때 우리는 눈으로 형태를 보고 손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순서를 기억하며 다음 단계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특히 손끝을 쓰는 활동은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종이 접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완성해 나가는 경험은 노년기에 무너지기 쉬운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취미에서 중요한 건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뇌에 매우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시각 정보, 공간 감각, 기억력, 손의 움직임, 감정 표현까지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림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말수가 줄고 생각을 혼자만 품고 사는 분들께 그림은 아주 좋은 배출구가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꾸준히 그리신 분들 중에는 우울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거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명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내 몸과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명상이 우울감과 관련된 염증 반응을 줄이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명상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 홈 트레이닝입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이 많아질수록 집 안에서라도 몸을 쓰는 습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홈 트레이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내 체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약속이 하루의 리듬을 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 키우기, 반려식물입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건 매일 누군가를 돌보고 변화를 관찰하고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인데 식물 하나만 있어도 그 생각은 크게 줄어듭니다.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걸 보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은 정서 안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집안의 분위기까지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취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노후의 삶을 안쪽에서 단단하게 지탱해 준다는 점입니다. 몸을 쓰는 취미가 노후의 뼈대라면 지금 말씀드린 활동들은 노후의 정신적인 기둥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왜 취미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후의 생존 전략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노후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출근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와 동시에 삶을 지탱하던 구조가 사라집니다. 하루를 채우던 역할이 없어지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는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진료실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가벼운 푸념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실제로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울감, 불면, 만성 통증,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시작은 늘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중요합니다. 취미는 시간을 때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노후의 취미는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몸을 어떻게 쓸지, 머리를 어떻게 쓸지, 누구와 연결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 결정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리듬이 유지될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를 노후의 사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취미는 노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취미냐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무런 취미 없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수록 자존감이 빠르게 떨어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걷기든 탁구든 종이 접기든 그림이든 명상이든 식물 키우기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 다시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생각보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취미 하나라도 준비된 노후는 놀라울 만큼 단단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봐왔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 상황에서도 취미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취미입니다.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의 나 그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나도 이제 뭔가 하나는 시작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실제로 지켜주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